저는 그날 아침 별이의 코가 떨리는 걸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 녀석이 송이 냄새의 스펙트럼 전체를 외우고 있다는 걸요. 그게 뭐냐고요? 송이버섯 냄새는 하나가 아니에요. 비온 뒤와 해질녘이 다르고 소나무 뿌리 근처와 바람 부는 자리가 달라요. 하지만 그 모든 변주 속에 같은 패턴이 있어요. 마치 같은 노래를 라디오로 듣든 잔치집에서 듣든 알아보는 것처럼요. 별이는 그 패턴을 아는 녀석이에요. 제가 생물학과 2학년 때 1년 반 동안 가르친 거였죠. 그해 저는 21살이었어요. 실험 노트에는 객과 동물의 후각 기억과 환경 변수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지도 교수님은 졸업 논문감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한테 이건 논문보다 절실했어요. 송이를 못 찾으면 이모네 1년 수입이 반토막 나니까요. 추석비가 지나간 다음 주 영주 둘째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죠. 올해는 송이가 영 안 보인다. 산을 사흘 뒤졌는데 한 송이도 못 봤대요. 이모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농담이 아니란 걸요. 저는 그날 밤 작년 데이터를 다시 읽었어요. 9월 23일 습도 68%, 바람 초속 2.3m, 서남서풍. 송이 발견 지점 7군데, 좌표와 시간대별 냄새 강도까지 전부 기록돼 있었어요. 올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금요일 수업 끝나자마자 배낭을 챙겼어요. 온습도계, 바람 측정기, GPS, 부세자루, 지퍼백 20장, 수수령 매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작년에 채취해서 냉동 보관해둔 송이 조직 샘플. 냄새 분자가 날아가지 않게 영하 20도에 넣어뒀던 거예요. 주말 첫 차를 탔어요. 새벽 5시 40분. 창밖으로 어둠이 걷히는 동안 저는 영주 지역 기상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지난 2주간 강수량, 기온 차이, 땅 온도. 송이는 소나무와 함께 사는 버섯이에요. 뿌리 사이에 실 같은 균사를 뻗어서 물과 영양분을 주고받죠. 땅 온도가 15도에서 20도 사이, 비온 뒤 3일에서 7일 사이에 올라와요. 올해 조건은 완벽했어요. 그런데 왜 안 보이는 걸까요? 답은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찾는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아침 7시 반에 영주역에 내렸어요. 이모가 차로 마중 나와 계셨죠. 작년처럼 그 방법이 또 통할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통하는 게 아니라 원리예요. 냄새는 바람을 타고 퍼지잖아요. 그 길을 읽으면 돼요. 마당에 내리니 별이가 달려왔어요. 흰 바탕에 갈색 반점 있는 믹스견. 생후 8개월 때부터 제가 훈련시킨 녀석이에요. 이제 3살, 꼬리가 미친 듯이 흔들렸죠. 저는 쪼그려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늘 일해야 돼. 준비됐지? 방에서 장비를 펼쳤어요. 냉동 보관한 송이 조직을 작은 거즈에 문질렀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거즈를 밀폐용기에 넣고 습도를 지금 산속과 똑같은 65%로 맞췄어요. 냄새 성분이 공기 중에 퍼지는 속도는 습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 노트북으로 오늘 산행 경로를 짰어요. 지형과 풍향을 넣으면 냄새가 어떻게 퍼질지 대략 나와요. 냄새도 결국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니까 바람을 따라가죠. 계곡에선 위로 올라가고 능선에선 소용돌이쳐요. 그 패턴을 읽어야 해요. 9시에 출발했어요. 기온 18도, 완벽했죠. 이 온도면 송이에서 냄새 성분이 적절한 속도로 날아가요. 너무 더우면 금방 사라지고 너무 추우면 안 퍼져요. 산 입구에서 별이를 앉혔어요. 별아, 코. 별이가 조용히 코를 벌렁거렸어요. 개의 후각세포는 사람의 약 60배예요. 3억 개쯤 되죠. 게다가 좌우 콧구멍을 따로 써서 냄새가 어디서 오는지까지 알아요. 스테레오 스피커처럼요. 거즈를 코앞에 5초간 댔어요. 너무 길면 코가 둔해져요. 딱 5초. 그리고 간식. 이게 훈련의 핵심이에요. 특정 냄새와 보상을 연결시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별이한테 하나의 냄새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작년 가을 한 달 동안 비 오기 전 송이, 비온 뒤 송이, 해 뜰 때 송이, 해질 때 송이, 모든 버전을 다 경험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별이는 환경이 바뀌어도 송이를 알아봐요. 가자. 남서쪽 비탈로 붙었어요. 작년에 송이를 많이 발견했던 구역, GPS로 확인하니 딱 맞았어요. 하지만 똑같은 지점으론 안 갔어요. 송이 균사는 1년에 약 20cm씩 퍼져요. 소나무 뿌리를 따라가죠. 그러니까 작년 자리에서 반경 50cm 안을 뒤져야 해요. 경사 15도, 그늘 긴 곳. 송이는 햇빛을 싫어해요. 반쯤 그늘진 데서 자라죠. 소나무는 40년에서 60년 된 나무들, 이 정도가 가장 좋아요. 어린 나무는 뿌리가 약하고 너무 늙으면 영양분 교환이 잘 안 되거든요. 바람이 서쪽에서 불었어요. 초속 1.8m, 이상적이에요. 냄새가 초속 2m 정도로 퍼질 때 가장 추적하기 좋아요. 너무 빠르면 금방 흩어지고 너무 느리면 범위가 좁아져요. 속도를 낮췄어요. 한 걸음에 3초씩. 별이도 보폭을 맞췄죠. 우리는 지그재그로 걸었어요. 직선으로 가면 놓치는 곳이 생겨요. 지그재그로 걷되 각 구간이 절반씩 겹치게 움직이면 빠짐없이 뒤질 수 있어요. 냄새는 보이지 않지만 길이 있어요. 바람을 타고 흐르면서 깔때기 모양을 만들죠. 연기처럼요. 가운데가 진하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옅어져요. 우리는 그 가장자리를 만나면 더 진한 쪽으로 몸을 틀어야 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별이가 갑자기 멈췄어요. 앞발 하나를 들었어요. 귀가 반쯤 접혔죠. 고개는 정면 미동도 없었어요. 이게 우리 신호예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옆에 무릎 꿇고 낮게 말했어요. 패스. 별이는 앉았어요. 절대 땅을 안 파요. 초기에 가장 많이 연습한 게 이거예요.
개는 본능적으로 파고 싶어 하지만 송이는 약해요. 발톱으로 파면 부서져요. 붓을 꺼냈어요. 수채화 붓, 솔잎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죠. 한 겹, 두 겹, 흙이 보였어요. 살짝 봉긋해요. 누가 아래서 밀어 올리는 것처럼요. 이게 송이꽃이에요. 땅 속에서 올라오면서 흙을 밀어 올리는 거죠.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손톱으로 긁지 않고 손가락 배로만요. 흙이 들렸어요. 메스를 꺼냈어요. 송이 옆쪽 2cm 떨어진 곳에 비스듬히 넣었어요. 각도는 45도. 살짝 비틀었어요. 흙이 풀렸죠.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송이가 나왔어요. 갓이 아직 닫혀 있었어요. 지름 4cm. 진한 갈색. 대는 하얗고 단단했어요. 뿌리 쪽에 하얀 균사가 붙어 있었죠. 완벽해요. 향이 코를 쳤어요. 흙내음, 소량, 그리고 뭔가 복잡한 향. 이 냄새는 송이가 만드는 여러 성분이 섞인 거예요. 버섯 특유의 흙내음 성분과 달콤한 향 성분이 소나무 수지 향과 만나면서 독특해지는 거죠. 이 냄새 입자들은 크기가 작아서 공기 중에 잘 떠다녀요. 그래서 멀리까지 퍼지는 거고요. 등줄기가 저릿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생물학을 선택한 이유예요. 소나무와 균류가 수천만 년 동안 함께 진화한 관계를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감상할 시간은 없었어요. 송이는 절대 혼자 안 있어요. 균사는 방사형으로 퍼지거든요. 한 개를 찾으면 1m 안에 최소 두세 개가 더 있어요. 그 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주위를 돌았어요. 표식을 찾는 거예요. 솔잎이 유난히 두껍게 쌓인 곳, 송이가 자라면서 주변 소나무 잎이 더 떨어져요. 소나무 뿌리가 살짝 드러난 자리. 송이는 뿌리 근처에서 자라니까요. 작은 파리 맴도는 곳, 초파리들이 송이 냄새에 끌리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체크했어요. 11시 방향의 솔잎 더미, 3시 방향의 뿌리, 5시 방향의 파리 두 마리. 붓으로 다시 살폈어요. 3시 방향부터 두 번째 송이, 조금 더 컸어요. 지름 5cm. 갓이 살짝 벌어지려는 순간 향이 가장 강할 때죠. 5시 방향도 확인했어요. 세 번째 송이, 이건 더 어렸어요. 지름 3cm. 저는 이걸 다시 덮었어요. 솔잎을 원래대로 덮고 흙도 살짝 덮어서 수분이 마르지 않게 했죠. 왜 덮느냐고요? 이 작은 송이는 3일만 더 있으면 완전히 자라요. 그럼 포자를 퍼뜨리죠. 그게 내년 송이를 만들어요. 어린 것까지 다 따버리면 내년엔 줄어들어요. 산이 내주는 만큼만 받는다는 이모 말씀이 맞아요. 소쿠리에 솔잎을 깔았어요. 송이 하나, 그 위에 솔잎, 또 송이, 또 솔잎, 층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송이끼리 닿으면 향이 섞이고 마찰로 다칠 수 있거든요. 솔잎은 쿠션이면서 습도도 지켜줘요. 별이한테 간식. 잘했어. 꼬리가 미친 듯이 흔들렸죠. 능선을 향해 올라갔어요. 경사 20도로 가팔라졌어요. 바람이 달라졌죠. 아래선 서풍이었는데 능선에선 남서풍.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르면서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별이가 코를 더 세게 킁킁거렸어요. 냄새 농도가 낮다는 뜻. 바람이 강해지면 냄새가 옅어지거든요. 저는 멈췄어요. 쉬자. 5분 휴식 중요해요. 코도 지쳐요. 계속 쓰면 냄새가 잘 안 느껴져요. 향수를 오래 맡으면 향이 안 느껴지는 것처럼요. 5분만 쉬면 회복돼요. 물을 줬어요. 접시에 따라줬어요. 별이가 다 마셨죠. 수분도 중요해요. 코 안이 건조하면 냄새를 못 맡거든요. 촉촉해야 냄새 분자가 잘 달라붙어요. 시계를 봤어요. 11시 23분. 기온이 21도까지 올랐을 거예요. 습도는 60%로 떨어졌겠죠. 냄새가 더 빨리 퍼지지만 농도는 낮아져요. 전략을 바꿔야 해요. 가자. 능선 정상은 피했어요. 바람이 너무 세요. 대신 능선 바로 아래로 내려갔어요. 여기는 바람이 약해요. 작은 소용돌이가 생기는 지점이에요. 냄새가 이 소용돌이에 갇혀서 더 오래 머물러요. 다시 지그재그. 20걸음 좌회전, 20걸음 우회전. 세 번째 신호. 별이가 또 섰어요. 이번엔 앞발 2개를 다 들었어요. 몸이 앞으로 기울었고요. 강한 신호. 냄새가 아주 가깝다는 뜻. 패스. 같은 절차. 붓, 손, 메스. 네 번째 송이. 이번 녀석은 달랐어요. 갓이 반쯤 열렸어요. 주름살이 보였죠. 안쪽은 하얗고 촘촘했어요. 향이 최고 좋을 때예요. 향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어요. 눈을 감았어요. 이 향은 시간의 향이에요. 40년 된 소나무와 수십 년 된 균사가 만나서 만든 향. 급하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소쿠리가 묵직해졌어요. 8, 9, 10. 정오가 넘었어요. 그때 별이가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신호를 했다가 풀었다가 다시 했다가 풀었어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뜻. 가까이 가서 확인했어요. 솔잎을 걷어냈죠. 역시 독버섯이었어요. 이 녀석도 비슷한 냄새를 내요. 약 70% 정도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어요. 별이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잘했어. 간식을 줬어요. 틀린 것도 보상해야 다음에도 계속 시도하니까요. 노트에 X를 그었어요. 좌표도 찍었죠. 독버섯 송이와 냄새 유사. 내일 변별 훈련 필요. 우리는 계속 움직였어요. 산을 격자처럼 나눠서 수색했어요. 머릿속 지도는 점점 복잡해졌어요. 발견 지점은 빨간 점, 빈 곳은 빈칸, 틀린 곳은 검은 X. 이 지도는 내년에도 쓸 거예요. 오후 2시. 소쿠리가 가득했어요. 23개. 이모 예상보다 훨씬 많았어요. 내려오는 길에 멈췄어요.
있었어요. 지난번에 어린 송이 덮어뒀던 곳 솔잎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죠. 역시 3일 만에 자랐어요. 저는 웃으며 채취했어요. 기다려줘서 고마워. 해가 기울었어요. 솔바람이 한번 후고 지나갔죠. 그 소리가 산이 우리한테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마당에 도착하니 3시 반. 이모가 마루에 앉아 계셨어요. 소쿠리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다 어디서? 별이가 찾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배낭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좌표와 시간 발견 지점을 보여드렸어요. 작년 데이터로 균사 이동 경로를 예측했어요. 바람과 냄새 퍼지는 패턴을 계산해서 범위를 좁혔고요. 이모가 고개를 흔드셨어요. 네가 공부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생물학이에요. 생명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송이랑 소나무랑 별이랑 바람이랑 저랑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부엌으로 갔어요. 이모가 큰 냄비를 꺼내셨어요. 송이를 붓으로 털었어요. 물로 씻으면 향이 날아가요. 붓으로만 살살 털어야 해요. 갓을 손으로 찢었어요. 칼로 자르지 않아요. 찢어야 향이 더 잘 나와요. 세포가 불규칙하게 깨지면서 향 성분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냄비에 물을 부었어요. 육수는 안 냈어요. 멸치나 다시마를 넣으면 송이 향을 가려요. 그냥 물에 소금만 조금, 물을 얇게 썰어서 몇 조각만 넣었어요. 무의 단맛이 송이 향을 받쳐주거든요. 약한 불로 올렸어요. 끓이면 안 돼요. 데우는 거예요. 80도 정도. 이 온도면 향이 천천히 올라와요. 급하게 끓이면 향이 다 날아가 버려요. 김이 올라왔어요. 집안에 향이 퍼졌죠. 이모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매년 이 향을 맡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맞아요. 이 향은 단순한 향이 아니에요. 시간과 생명과 관계의 향이에요. 40년 된 나무와 수십 년 된 균류가 만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기온이 맞아떨어져야 나오는 향이에요. 기다려야 하는 향이에요. 한 그릇 떴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어요. 향이 입에서 코로 역류했어요. 냄새를 맡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코로 직접 맡는 것과 입에서 코로 올라오는 것. 맛의 80%는 사실 입에서 코로 올라오는 향이에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음식 맛을 못 느끼죠. 송이는 특히 이게 강해요. 입안에서 체온으로 데워지면서 향이 더 많이 나와요. 그게 코로 올라가면서 복잡한 향을 만들어내죠. 맛있다. 이모가 웃으셨어요. 올해도 잘 넘기겠네. 저는 알았어요. 이 한 그릇의 의미를요. 이건 단순한 국이 아니에요. 이모네 1년 수입이고 제가 1년 반 공부한 결과물이고 별이가 배운 기술이고 산이 내준 선물이에요. 저녁 먹고 노트를 정리했어요. 10월 7일 토요일. 기상 맑음 기온 18-21도 습도 65-60% 바람 초속 1.8-2.3m 서남 서풍. 수색 시간 9시-2시 30분. 발견 24개, 채취 23개, 재매장 1개. 오탐 1건 독버섯. 별이 상태 양호 휴식 1회. 특이사항 능선 아래에서 갓 벌어진 개체 다수 발견. 내년 예측 동일 구역 30cm 확장 수색 권장. 별이 평가도 썼어요. 탐지 성공률 95.8% 2324. 오탐률 4.2% 124. 개선 필요 독버섯 변별 능력. 다음 훈련 송이 독버섯 구별 훈련. 노트를 덮었어요. 창문을 열었죠. 밤 공기가 들어왔어요. 멀리서 소나무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별이가 제 발치에서 코를 골았어요. 저는 별이 등을 쓰다듬었어요. 올해도 고마웠어. 내년에도 천천히 만나자. 집 안에는 여전히 송이 향이 남아있었어요. 낮고 길고 복잡한 향. 이 향은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내년 가을이 되면 또 만날 테니까요.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오늘 걸었던 길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솔잎과 바람과 별이의 코와 송이의 향이 하나로 이어졌어요. 이게 생물학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그 연결을 읽는 법을 배우면 돼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존중하면서요. 내년에 또 만나요. 산이 마음을 열면요.